그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짧게 한 4개 스토리를 갖고 왔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5차원 교육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와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뭐 내가 만사한테 물어봐도 잘 뭐 서로들 모르더라고요. 그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요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애들, 뭐 잘 안 되는 애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명확해요. 뭐냐,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이면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수용성이 없는 거죠. 그걸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보통 전제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밭이 나쁘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일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에 씨를 뿌릴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의 현장에서 제일 좀 이렇게 놀란 게 뭐냐면, 근데 교육의 현장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밭을 안 갈고 씨를 뿌려요. 근데 그 교육 현장이 꼭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뭐 우리 크리스천들 많으니까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을. 그때 꼭 어떻게 하냐면 그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얘기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도 명확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열심히 눌렀는데, 네. 제가 지금 요거 그냥 한 짧게 설명할게요. 짧게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도 점수를 매겨봐요. 여기 얘기한 요소들을 여러분들도 점수 매겨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 살면서 뭐가 안 됐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니까 그 점수를 매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마음이 깨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안 돼요. 마음이 깨졌다는 거는 뭐냐, 뭘 하면 자꾸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싫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뭐 그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뇌공학이 발전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요. 뇌의 비연 연계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 진위를 구별해요. 처음에 맞나 틀리는가, 맞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맞아서 받아들였는데 그 정보가 기분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심적으로 뭐 안 돼, 된다 이런 애들은요 그냥 이미 변형계가 모르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살아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몸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자거든요. 심각한 사회 문제기도 해요. 자면 수용이 안 돼요. 근데 그 자는 애들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도 걔네들은 많이 자가지고 피곤할 수가 없어요. 매일 자니까. 근데 왜 자냐면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작용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희망이라는 걸 가져요. 공부를 못해도요, 나 잘할 수 있어. 엄마나 애나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가서 시험을 봤어. 그런데 점수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럼 뇌가 알아차려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알아차려요. 그럼 뇌가 바로 잠을 자게 해요. 그게 뇌가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듣잖아. 그럼 뇌가 돈 되니까요. 그래서 고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해 못하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뇌가 이상해져서 뭐든지 다 술술 불어요. 아이들 마찬가지잖아. 고1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어요. 수학을 못해. 그럼 고1 수학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는 방법은 자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남아 있다니까요. 뭐 제 강의에서 자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좀 덜 자다가 두 가지를 하잖아요. 딴 생각하든지 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보다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눈 보면 알잖아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런 거예요. 이미 몸이 그렇게 상태된 사람은 그 몸의 점수까지만 자기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적인 프레임이에요. 인간은 모든 걸 있는 대로 못 봐요. 변형시켜서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성들이 길의 군인을 잘 못 봐요. 우리나라 많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천지가 군인이야. 근데 그 아이가 제대하는 날 그 눈에서는 군인들이 없어져요. 웃기는 눈이거든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있는 그 수업을 잘 뭐 이렇게 공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것도 일부 있죠.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들리는 게 다 달라.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 선생님이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깔깔거리고 뭐 좋아하고 그래요. 걔네들은 머리 좋아도 공부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못 받아들인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들리는 게 다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예화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그래가지고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 예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머리냐는 이미 결정돼 있고 그만큼 살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인간은 계획을 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헬스 클럽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1월 달,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있지만 옛날로 보자면 1월 달이면 뭐 발 디딜 데 없어요. 3월 다 알아요. 3월 달에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일단은 계획하지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획한 걸 몇 퍼센트나 하는 사람이에요. 한 60%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냥 60점짜리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거 이상을 여러분들 절대로 못 넘어가요. 비전과 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내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허접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미운 인간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살이에서 미운 인간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이들로 예를 들게 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또 마음 아플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애들한테 미운 인간 딱 두 종류인데 하나는 엄마 아빠 같은 부모고 하나는 선생이에요. 그 두 인간이 제일 미운 인간으로 이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이 꼭 미울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공부하라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그 인간이 살면서 부닥치는 인간 관계에서 미움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아무리 살아도 어려운 거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실패시키고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가 안 바뀌면 학창 시절 때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근데 직장 생활에는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그것까지만 직장 생활해요. 인간관계에 문제인 사람은 직장 생활도 거기까지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확대되면요,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인간 일생의 전체를 다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안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럼 돼요. 되는 애들은 된다니까요.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된 애들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바꿔주는 것이 걔네들을 살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걸 바꾸는 방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바꿔질 거라고 생각돼요? 마음 약한 사람 마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이미 머리로요 왜곡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구성했어요. 그걸 제가 첫 번째 이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5개를 바꾸는 거니까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진짜 바뀌냐 안 바뀌냐는 다른 얘기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려면 그냥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분들은 편하지만 우리 같이 과학한 사람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교육 체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 체계가 나오면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학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을 모으냐면 잘하는 애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하고 우리가 살자. 근데 1,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나왔을 때 잘하는 애들하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이 됐으니까 됐다 하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다 그걸 쫓아와요. 야, 저 동네 됐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했냐면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 모아서 교육을 해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세상 일이 뭐 다 돼요.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되면 이것 때문에 됐다는 증거는 돼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험이 오래 걸렸어. 2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24년, 왜냐하면 이런 실험은 1, 2년에 가지고 나온 결과를 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육은 제너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한 세대를 해봐서 그 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도 되는 거예요. 제가 24년의 얘기를 10분에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내가 지각했으니까 5분에 해줄게요. 오케이. 제가 연길시중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 학교예요. 10개 반 중에 꼴등밖에 못하는 아이들, 희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름이 나니까 저를 붙들러 왔어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루에 공부 시간을 1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5가지를 교육받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의 요소예요. 여러분들 인간을 지심체, 지덕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력, 심력, 체력, 그것으로 나타나는 외연적인 자기 관리와 인간관계 5가지. 그러니까 인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바꾼다는 것은 인간을 바꾸는 거고 인간 교육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교육을 하려면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꼴등하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건 뭐냐? 애들을 잘 꼬셔가지고 공부를 더하게 해서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뭐라 하냐면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어쨌든 그런 건데 저는 거꾸로 했잖아요. 1시간 공부를 덜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벌써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3년간 1시간씩 손해 본 애들이에요. 그런데 끝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졸업식 때 뭔가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쟤네들이 10개 반 중에 1등으로 바뀌었어요. 뭐 중국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적의 얘기로 받아들여. 여러분들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다가 성적 올라왔다니까 그러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안 하고 인간 교육을 했더니 나타났다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간 교육. 사람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 지금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데 그럴 줄 알았지만 어쨌든 역시 하는구나 이거죠. 제가 97년도에 이 중국에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몽골의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여기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건 길거리에 버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애들인데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차원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이해가 다 되니까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1년 반 지나서 시험을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교육이 안 된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다고 감사장을 들고 올 줄 알았더니 감사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기 쳤다는 거야, 사기. 그래가지고 감사를 세게 했어요. 사실 이거 세게를. 이거 없애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감사의 결과는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배우는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국가적으로 알아들은 첫 번째 나라예요. 몽골이. 그래서 몽골 교육청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4년 후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얘기 중에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좋은 교육을 기반으로 한 대학을 세우자는 거예요. 또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자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했고요. 벌써 20년 됐어요.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어서 초기 4년은 제가 이제 있다가 나왔고요. 지금은 그 다음 총장들이 열심히 다 잘 하고 있어요. 좋은 학교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나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어디 갔어요? 티벳.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같은 데서는 이제 제 책이 6권인가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2010년도에 와서는 이제 탄자니아 그다음에 라오스 같은 이제 아프리카의 우리 교육이 이제 이렇게 좀 확대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도 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어느 쪽을 지금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를 때 저쪽을 보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잘 안 되네요. 다음 거에 좀 우리 한국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잠시 이제 한국에 이제 와 있는 기회에 세인 고등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고 여기에 완전히 교육을 포기한 애들을 모았어요. 대학을 갈 애들이 5%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더 강하게 인간 교육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온전히 포기한 애들이에요. 근데 다른 나이에 비해서 3시간은 공부를 안 시켰어. 근데 3년 후에 졸업을 했는데 5%도 대학을 못 갈 애들의 92%가 다 대학을 갔어요. 또 성적 올랐다니까 진짜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공부 못한 애들을 3시간을 공부를 안 시키고 인간 교육을 시켰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하는 게 거기에 놀란 거죠? 오케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게 일면 기사인가 사회면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일면 1년에 문자는 아까 5% 제가 얘기한 그 실험 집단군이에요. 그 다음에 참교육 만세. 참교육은 제가 얘기한 5차원 교육을 만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아서 들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게 부분부분을 일어나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요, 저분은 허공에 떠서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느 시점에서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한 얘기를 지금 몰아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게 또 하나 있었구나. 동두천이라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20년 전에 교장을 한 1년 하면서 이걸 하자 그랬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안 하고 이걸 한다. 그런데 20년을 하고 나온 올해 기사이죠. 얼마 전에 1월 2일 날 1월 5일 날 기사인데 동두천 고등학교가 2023년도에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경희대, 포항공대, 유니스 등 명문대 합격을 배출하여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서울 유수대학과 수도권 지방대 총 115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서울에 이렇게 잘하는 애들 학교에서 이런 데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학교는 얘가 다른 거야. 이건 동두천 지역에 제일 잘하는 애 모인 데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애들 이렇게 온 데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왜 그렇게 됐냐?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인생 이렇게 사시지 말고 하루에 1시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 인생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해되나 안 되는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어요. 2015년에 제가 카이스트는 아시잖아요. 카이스트에 제가 특강을 한번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513억을 들여서 국가 미래 전략,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짜는데 카이스트는 뭐 세계적인 기관이고 뭐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 퀘스천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좋은 좋은 국가의 전략이 나오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누가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하고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공할 사람들인가? 전략은 잘 짤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근데 그 퀘스천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요. 이건 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고 뛰어나요. 근데 하나의 문제를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잘못 짚고 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배출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영어로 시작하면 여기서 알아들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가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 6년 이상의 영어를 공부했으면 100%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몇 프로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고 수학 성적이 높은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봐서 신학자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미래 전략만 짜는 게 아니라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짜겠다. 그거는 교육대학에서 하는 거지 카이스트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국가미래연구위원회라는 걸 창립하고 100여 명의 학자를 모아서 2년간 연구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죽는다. 사는 방법 찾자 해서 찾았는데 그게 2017년도에 나온 국가미래교육전략 보고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듣고 이게 맞는 거다 생각하면 저 책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걸 사서 보진 저기 돈 된 사람은 사서 보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카이스트에 하면 이거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거 출판사에 나온 거 다운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제가 처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운 받아도 된다. 이거 국가 자산이니까 다운 받자 해서 다운 받아도 돼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상해 지금 보면 어떻게 그거를 국가 전략으로 짰을까? 어쨌든 저렇게 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저렇게도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자, 첫 번째 얘기 끝났어요. 첫 번째.